북한에서 한국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오늘은 직접 제가 북한에서 들은 한국 공무원들 관련 생생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 초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활발해졌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 외에 식량과 비료 지원이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한 공무원들도 많이 북한에 갔었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묵은 곳이 바로 여기 보이는 평양 보통강 호텔. 예, 뭐, 북한에 가셨던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보통강 호텔은요, 보통강 주변에 이제 좀 외진 곳에 이제 그 자리를 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호텔이 아니고요. 이 호텔은 이제 도청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도청 장비나 도청에 필요한 환경이 다 마련돼서 여기에 이제 한국 공무원들, 특히 또 장기 치료하는 이제 사람들 많이 갖다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전에 평양 과기대 교수님들도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평양 외대나 김일성대 원어민 영어 교수들도 여기다 다 놨었다고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들의 이제 일거수일투족도 감시하고 또 도청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통화 호텔이 사실은 그런 이제 호텔입니다. 근데 저 환경은 너무 좋은 곳에 있어요. 조용하고 강도 옆에 있고 조금 이제 강 그 오염 때문에 냄새가 가끔 올라와서 그런지 사실은 괜찮은 곳입니다. 근데 예, 사실은 저희 집이요, 보통강 호텔에서 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평촌구역에 초반에 살았었는데요. 그 평촌에는 저희가 살던 곳에서 한 15분 정도의 거리가 이제 보통강 호텔까지였고, 저희가 이제 보통강 호텔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에 있는 불고기 식당이 아주, 불고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가끔 갔었고, 또 거기 있는 식당 책임자도 알고 해서 이야기도 자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가 이제 갔는데, 또 2층에 운하수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운하수 식당에 있던 그 책임자, 저희는 이제 보통 식당 책임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한이 아니고 남조선이라고 하죠, 북한은. 남조선의 일꾼들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제 아무리 그 일꾼들이라고 해도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어제 하룻밤에 자기가 헤니시 코냑 세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코냑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북한에는 외화식당 상점들에 그 헨리시 코냑, 레미 마틴 코냑을 다 진열해 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보통 이제 700, 800, 또 1000불까지 가거든요. 이게 단순히 북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고위층이라고 해도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막 술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잡혀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 꺼리거든요. 근데 이런 술들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을 호구로 잡고 이제 술 마시는 건데, 그날은 이제 한국 공무원들이 이제 허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세병 팔면서 3,000불 이상을 이제 매출을 올린 거고, 자기는 이 1분기 이제 매출 과제를 다 했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 자신들은 이제 마시고 가면은 돈을 낼 필요가 없고 쌓이만 하면 된다. 그 이제 그분이 그때 딱 감을 받은 거죠. 이제 북한도 부패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게 공무원들이 자 쌓이만 하면은 이제 뒤에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는 기업인들이 이제 돈을 다 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한국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받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한국도 우리와 같이 이제 좀 부패한 것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그 보통강요관에 여권 증명사진을 찍는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갔었는데요. 기다리면서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제 커피숍인데, 근데,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 몇 명의 한국 공무원들이 앉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는데 막 한 사람이 삿대질을 해요. 그래서 삿대질을 한국 공무원들한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 비료가 제때 도착을 안 해서
우리 조선의 벼가 다 죽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농사를 망치면은 대한민국, 한국이 남조선이 책임질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조선 때문에 이번 농사 망치면 우리 장군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드릴 건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다른 뭐 저희 그 윗분들도 계시고 했으니까 아시는 분들. 근데 보면은 저희가 알기로도 이제 식량이나 비료는 남쪽에서 지원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고맙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갖다가 주는 사람이 더 이제 비굴한 자세고 앉아서 받는 사람이 이제 더 고고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북한의 관리들이 그런 고압 자세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후에 김정일이 북한 간부들 또 그리고 평양 시민들 딱 우리는 강연을 계속 하니까 다 받았거든요. 남조선의 이제 햇볕 정책은 우리를 발가벗기려는 적들의 준엄한 책동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기장을 두꺼비 치고 자본주의 요소가 들어오지 않게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또 주겠다는 것, 단 것은 받고 쓴 것은 내줘라, 배더라.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면서 간부들이 주겠다는 건 다 받으라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건 받는데 뭐냐면은 고압자 된 거죠. 이거는 너희가 갖다 주고 싶어서 갖다 주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또 구걸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안 받아도 그만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게, 그리고 지원이라는 게, 자, 주는 사람도 좀 그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받는 사람 자체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강연을 들을 때 보면은 이제, 위대한 장군님의 이제 정치적 승리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제 식량이나 비료 지원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존재 로획 물자나 같은 것이다. 이런 강의를 계속을 하니까 사실은 저희도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어떻게 갖다 주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남한 공무원과 또는 남한 공무원들이 이제 한국에, 북한에서 이제 남북 경협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경협을 단순히 무슨 북한과 협력을 하고 북한을 외부 사회로 끌어내는 이런 취지로 좋게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다 그런 그 한국의 생각을 읽고 그걸 방비할 대책을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남한이 만약에 뭔가 이제 시작해서 보내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만약 그런 제가 무슨 뭐 남북 경협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옳은 방식을 하면은 또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한다면은 그 북한 정권에 정확한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에도 어떤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고 만약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된다면요. 이 남북 경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북한 정권을 지원해 주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